역사상 가장 큰 사이버 공격 2건. 이 둘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패치 관리라는 어쩌보면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는 주제가 어떻게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그 속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역사상 손꼽히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사이버 공격. 대체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거 있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비밀병기라던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천재 해커 같은 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정말 어이없게도 이미 나와 있던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로 제때 적용되지 않은 보안 패치 하나. 결국 이 모든 재앙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프로세스의 실패에서 시작된 거였죠. 보통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면 막을 수 없는 슈퍼 해커와의 전쟁.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곳에서 무너집니다. 바로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 실패.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바로 에큐팩스. 이건 프로세스 붕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2017년이고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에큐팩스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파티스트러츠라는 웹 프레임워크에 이미 알려져 있던 취약점 때문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미 국토안보부에서 이거 위험하다 빨리 조치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큐팩스의 실패는요, 그냥 딱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통의 단절, 가시성의 사각지대, 그리고 모니터링의 암흑. 이 세 가지 실패가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착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고리는 바로 소통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보안팀에서는 분명히 이거 패치해야 한다고 이메일을 전체에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가 그 메일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그 담당자가 메일을 확인하고 조치를 했는지 후속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패치 관리라는 게 단순히 설치 버튼 누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누가 확인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가시성,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에큐팩스도 당연히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찾는 스캐너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스캐너 설정에 작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취약한 부분이 있는 디렉토리는 쏙 빼놓고 검사를 해버린 거죠. 이 때문에 조직 전체가 스캔 결과 깨끗하네? 우린 안전해! 라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하나 있죠? 78.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공격자들이 에큐팩스 네트워크 안에서 발각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한 시간입니다. 무려 78일이에요. 아니,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7, 8일, 그러니까 2달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이걸 몰랐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마지막 실패의 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유인데요. 딱 하나, SSL 인증서가 만료된 게 문제였습니다. 이 인증서 하나가 만료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던 전체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이 말 그대로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니까 공격자들이 데이터를 빼내가는 그 수많은 트래픽이 그냥 정상적인 통신처럼 보였던 거죠. 정말 기본적인 인증서 관리, 그 생명주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이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입니다. 이 사건은 에큐팩스와는 또 다른 종류의 방치가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워너크라이는요, 정말 순식간에 단 몇 시간 만에 150개가 넘는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윈도우에 이터널 블루라는 아주 유명한 취약점을 파고들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공격이 터지기 무려 2달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패치를 이미 배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었는데도 당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부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당장 더 올바르고 좋은 해결책이 있지만 그냥 쉽고 편한 길, 예를 들면 낡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미래에 결국 치르게 될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건 그냥 기술팀의 게으름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가 짊어지는 리스크인 겁니다. 자, 워너크라이 공격자들. 이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최첨단 해킹 기술을 썼을까요? 전혀요. 그럴 필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직도 윈도우 XP를 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기술 지원이 완전히 끊겨서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 즉 수명이 다한 251 시스템은요. 공격자들 눈에는 그냥 활짝 열린 대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에퀴펙스와 워너크라이 2가지 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공통적인 실패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종합해서 분석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에퀴펙스의 경우엔 잘못 설정된 스캐너, 즉 가시성의 문제와 무시된 이메일, 즉 소통의 문제가 컸습니다. 반면에 워너크라이는요. 지원이 끝난 윈도우 XP에 의존했던 현대화의 문제, 그리고 2달이나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운영의 문제가 결정적이었죠. 서로 다른 종류의 격차였지만 결국 둘 다 똑같이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끔찍한 실패로부터 우리는 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이제 문제만 분석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화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기억이나 성실함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줄여야죠. 둘째, 가시성 통합. 우리 시스템 전체를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거버넌스 확립. 이제 패치 관리는 IT 담당자 한두 명의 일이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주기 관리. 낡은 시스템은 그냥 낡은 게 아니라 시한폭탄이라는 걸 기억하고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서버실에서 이사회실로 옮겨갔다. 최종 책임은 이제 리더십에 있다. 에큐펙스나 워너크라이 같은 대형 사건들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죠. 이제 사이버 보안은 IT 부서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리더십의 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슈퍼해커라는 신화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우리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라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나요? 어쩌면 진짜 위협은 저 멀리 있는 막연한 적이 아니라 우리 바로 안에 있을 수도 모릅니다.